75살의 순자 할머니.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식판을 건네고 따뜻한 국을 퍼주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입니다. 아무도 그녀가 전 회장이자 현 회장의 어머니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김상호 부장.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넓은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그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5살의 순자 할머니는 검소한 옷차림에 약간 흐트러진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곳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아들 한준석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그녀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전날 밤 한준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길,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구내식당 책임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따라가며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회사의 내부 문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 노동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저렸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음식을 서빙하며 직원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할머니, 참 열심히 일하시네요. 식당 한편에서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이민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반갑구나. 나는 그냥 순자야. 조리원으로 일하게 됐단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민영은 점심시간 내내 순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 환경에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특히 김상호 부장님 때문에. 이민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첫 번째 단서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순자 할머니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들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죠. 김상호 부장, 그는
법인카드 남용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파헤쳐 회사의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구내식당에서의 업무가 조금 더 익숙해졌죠. 순자 할머니는 가발을 단정히 정리하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구내식당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다른 조리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반찬을 나르고 국을 끓이는 일이 생각보다 고되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힘듦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국을 서빙하는 자리에 섰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어제 만난 이민영만은 달랐습니다. 이민영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갑자기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직원들을 질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쪽을 바라보았고 한 중년 남성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주변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저분이 김상호 부장님이세요. 이민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서빙하는 순자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죠. 김상호는 순자 할머니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국을 떠서 그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김상호는 국을 한번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예요? 국이 너무 짜잖아. 김상호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사과했지만 김상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일부러 순자 할머니와 부딪히더니 자신의 국그릇을 엎었습니다. 국물이 순자 할머니의 앞치마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에 순자 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호는 오히려 더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앞을 보고 다니지 못해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고. 김상호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국그릇을 들어 순자 할머니의 머리 위로 붓기까지 했어요.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김상호의 권위에 눌려 모두가 침묵했죠. 순자 할머니는 국물이 흘러내리는 가발을 고쳤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민영만이 용기를 내어 냅킨을 가져와 순자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김상호는 그런 이민영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김상호의 행동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왜 아들이 그녀에게 이 일을 부탁했는지 말이죠. 주방에서 순자 할머니는 가발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회사의 부조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김상호 같은 인물들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가슴에 불타올랐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구내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회사 내부의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특히 김상호 부장의 행적에 주목했죠. 김상호는 매일같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으며 특히 약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민영이 순자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이민영의 표정은 진지했으며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이 김상호 부장에게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했죠.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인권 침해였어요.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아봐요.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이민영은 놀랐지만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김상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민영은 회사 내부 자료를 조사했고 순자 할머니는 직접 목격한 상황들을 메모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당한 양의 자료가 모였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회사 물품 사용 기록, 여직원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되었어요. 특히 김상호가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행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능력을 폄하하고 심지어 고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회사 내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지만 김상호가 나타나자마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 직원이 실수로 커피를 쏟자 김상호는 즉각 그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죠. 이민영의 도움으로 순자 할머니는 회사 내부 고발자들과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김상호의 법인카드 남용과 회사 물품 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했어요. 특히 김상호가 개인적인 식사와 유흥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김상호의 또 다른 비행도 발견했어요. 그는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며 승진과 평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죠. 하지만 증거 수집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의 눈을 피해 활동해야 했고 직원들도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된 직원들은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아들 한준석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한준석은 어머니의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어머니가 직접 겪은 모욕적인 사건에 분노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곧 있을 회사 창립일 행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한준석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이민영과 함께 회사 내 카페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김상호의 폭언과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요. 회사 창립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이민영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김상호 부장의 만행에 대한 증거들이 정리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일이었죠. 바로 그날 오후 김상호가 갑자기 회사 내 카페에 나타나 장애인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비웃으며 고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한 직원의 손에서 커피잔을 일부러 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이민영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김상호에게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김상호는 오히려 이민영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이민영의 승진 평가에 영향을 주겠다며 협박했죠.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한준석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죠. 한준석은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준석은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죠. 그 사이 이민영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김상호의 횡포에 시달려왔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기 힘들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점검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물품 횡령 증거, 성희롱 발언 녹취록,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창립일 전날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장식이 걸렸고 직원들은 내일 있을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상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일을 마무리했어요. 동료 조리원들은 그녀가 내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내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는 가발을 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당당했던 전 회장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내일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한편 이민영은 집에서 내일 있을 행사를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그녀는 김상호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함과
단호함을 생각하며 그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의의 편에 서리라 다짐했죠.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도 각자의 집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창립일 행사는 그저 또 하나의 힘든 날이겠지만 순자 할머니가 그들에게 보여준 관심과 존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당당하게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립일 아침 회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임직원들은 정장 차림으로 강당에 모여들었어요. 한준석 회장은 단상 위에서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해 보였죠. 오늘은 우리 회사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닌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준석의 말에 임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상호는 앞줄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업적을 치하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변할 것입니다. 한준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순간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내식당 조리원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녀는 가발을 벗고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김상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죠. 그는 순자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전 회장이자 현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단상으로 올라가 한준석 옆에 섰어요. 그녀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엄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전 회장 순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으로서 말이죠.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특히 이민영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보았어요.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들도 발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김상호의 법인카드 남용 내역, 회사 물품 횡령 증거,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상호 부장. 순자 할머니의 시선이 김상호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몇 년간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습니다. 특히 약자들,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행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항상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상호가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민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김상호 부장님은 수많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약자들에게 말이죠. 이어서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당은 이제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김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죠. 이건 음모입니다. 날 끌어내리려는 음모라고요. 김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석 회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김상호 부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됩니다. 또한 회사 물품 횡령과 법인카드 남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김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강당에서 퇴장당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준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동안 간과해온 문제들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 약자들이 보호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의 열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치가 더욱 빛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강당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죠. 회의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이민영을 만났습니다. 이민영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민영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 용기를 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민영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함께 회사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김상호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한준석 회장은 즉시 회사의 개혁을 시작했어요. 먼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호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그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죠. 순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한 은퇴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가지 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내 약자들을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김상호의 해고 이후 직원들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 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변화가 가장 컸죠. 그들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고객들도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준석 회장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이는 직원들이 서로의 선행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점차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이민영은 인사팀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민영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에게 배운 용기와 정의감을 바탕으로 회사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죠. 회사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정부로부터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 시작했죠. 순자 할머니는 가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죠. 순자 할머니는 그런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 내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곳은 회사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자신감 넘치게 고객을 맞이했고 그들의 서비스는 회사 내외에서 호평을 받았죠. 카페 벽면에는 서로 존중하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준석 회장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지혜가 없었다면 회사는 여전히 김상호 같은 인물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주 어머니와 만나 회사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준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난 그저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랐을 뿐이야.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회사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었습니다. 김상호의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어요. 한준석은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신중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채워졌어요.
놀랍게도 선택된 인물은 이민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의감과 리더십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민영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정의와 공정함을 지키면서도 회사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에 이민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부서를 이끌며 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섰죠. 회사는 이제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정부에서도 이 회사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직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죠. 특히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녀가 세운 회사가 이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때로는 변화를 위해 강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사회적 가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졌고 장애인 고용 비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죠. 이민영은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팀을 이끄는 핵심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도한 함께 성장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주목받았어요. 회사 내 카페는 별도의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하여 장애인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준석 회장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열린 대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위장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회사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했죠.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렵고 두렵지만 그 용기가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회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시작점에는 구내 식당에서 묵묵히 일하던 한 할머니의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는 이제 회사 전체로 퍼져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